자, 보자. 여기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런 거야. 그냥 뭐라 해야 돼? 앞뒤가 좀 바뀌었다? 이런 느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한 건 뭐냐면 K가 먼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방정식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이 식이 먼저 있는 거야. 그리고 해석할 때, 야, 이 방정식은 K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의 교점을 지나, 그러니까 당연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이제 지금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직선을 먼저 줘. 직선을 먼저 줘. 자, 두 직선이 있어.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하면 그냥 K로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먼저 주어져 있냐? 이러면 우리는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직선을 먼저 줘. 그 다음에 직선을 먼저 준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하면 너희는 K를 여기다 붙이든 여기다 붙이든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보시면 30번입니다. 그래서 30번 문제를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두 직선의 교점과 점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면 절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 되니까 둘이 더하면 3x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x는 1이 되고 x가 1이니까 y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있으니까 이 점과 교점과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푼다는 거지. y-y1은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여기서 이거 빼면 1이 되고 x-1이야. 이렇게 세운다는 뜻이야. 중학교 2학년 때는. 알았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풀어도 돼. 왜? 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미지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 시계가 내가 뭘 바로 구할 수 있어? 교점을 구할 수가 있고, 그 교점하고 새로운 한 점을 이용해 가지고 다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문제만 그래. 대표 문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돼. 이렇게 구하는 문제를 안 준다 이 말이야. 우리한테.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를 주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를 주냐라고 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하면 바로 K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2x 더하기 y-4 하고 K 더하기 x-y 더하기 1은 0이야. 이렇게. 그럼 이 문장이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뜻인 거야. 근데 뭘 표현을 못해? 얘를 표현 못하는 거야. 나머지 다 표현하고. 근데 이 녀석이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1,1을 지난다 라는 뜻인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그게 마이너스 1,1을 지나. 그럼 누가 결정되냐면 K값이 결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가.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K 더하기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얼마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따라서 K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나 봐. 이렇게. 마이너스 5분의 1? 맞아? 잠깐. 나 너무 대충 했나 본데? 잠깐만. 싹싹싹싹. 다시.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5K. 맞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1이야.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0이 되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5분의 1인데 이거 맞죠? 아무튼 이렇답니다. 이렇게 보시죠. 괜찮냐?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로 구해줘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방금 전에 계속 소리 질렀듯이 K로 연결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어. 뭐 빼고? 얘를 빼고. 그래서 우리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잠깐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잠깐만. 어디 있어? 이런. 여기 있다. 왜 여기다 넣어놨대? 여기 있다 여기. 미안해. 나 요거 밑줄 그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앞에 몇 번? 유형 16번. 여기 얘를 제외한 요거. 저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와. 그래서
째를 제외한 할 때 째는 별표 쳐놔야지, 알았지? 그래서 유형 16번에서 째를 제외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까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시죠.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먼저 체크하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제2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야. 응? 잠깐만. 야, 저기 2사분면에서 만난다는데? 2사분면에서 만난다는데? 어떻게 하면 2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2사분면에서 만난다는데? 얘하고 얘가 2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럼 한번 볼까? 2사분면이면 우선 그래프가 나와 있어야 뭐 2사분면이 어쩌고 저쩌고가 되지. 자,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 y는 얼마가 되냐면 x 플러스 4가 되죠. x 플러스 4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4,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y는 x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봤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죠. y는 mx 마이너스 얼마야? 2m 플러스 1이지. 얘는 기울기도 바뀌고 y 절편도 바뀐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기울기도 바뀌고 y 절편도 바뀌면 우리가 살짝 애매해져. 알았죠? 아, 그래서 이거는 멘트가 딱 나오자마자 m에 관한 항등식이구나를 꼭 해줘야 돼. m에 관한 항등식 항상 지난 m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왜? m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 그러면 m에 따라서 안 바뀌는 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점을 내가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m으로 묶으면 m에다가 x-2가 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얼마냐? 2,1. x가 2이고 y가 1이잖아. m하고 상관이 없어. 그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 그래서 누구? 2, 마이너스 1.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정점이라고 해. 항상 지나는 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저걸 우리가 정점이라고 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 어디에 있냐? 여기 있죠. 요 점이 정점이라고. 얘는 꼭 지난다고, 저 그래프가. 저 그래프가 이 점은 꼭 지나. 알았죠? 다른 점은 모르겠는데.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이 말이야. 근데 2, 4분면에서 만나야 돼 라고 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2, 4분면에서 만나는 거지. 그럼 얘가 어디까지? 여기 0,4를 가기 전까지 하고 마이너스 4,0을 요렇게 이 사이에서는 만난다 라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요렇게. m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m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 m값이 의미하는 게 기울기야. 이거 문제 어렵게 내려고 하면 마이너스 m도 나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알았지? m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기울기야. 알았죠? m값이 의미하는 건 기울기야. 그러면 나는 0,4를 지날 때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사이에 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됐냐? 높아심에 얘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보다는 작아. 음수니까 높아심에 말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0,4를 지날 때의 기울기하고 마이너스 4,0을 지날 때의 기울기를 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뭐냐면 활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약을 잘못 먹었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와, 씨, 양 많다. 양이 많은 거야. 내가 뻘짓을 많이 한 거야. 이건 그냥 외우세요. 아시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외우셔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 몇 개 중에 하나야, 얘가.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세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할게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어느 거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몇 번이냐면 유형 22번에 2번. 유형 22번에 2번. 얘도 물론 기억하면 좋은데 얘가 더 나아. 알았죠? 얘가 뭔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원래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그냥 내가 제일 쉬운 점을 찾은 다음에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냥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점과 직선 사이를 하니까. 어차피 평행한 건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다 똑같기 때문에 아무 데나 제일 편한 점 하나를 잡아서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야. 원래 이게 뭐 정석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구해. 그런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공식이 있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내신을 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D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상수항의 차입니다. 상수항의 차입니다. 상수항의 차. 이 뒤쪽 외우지 마. 상수항의 차. 이걸로 외워. 알았지? 상수항의 차. 알았지? 상수항의 차. C 프라임. 상수항의 차. C 프라임. 똑같은 논리로 위에 거 보면 y는 mx 플러스 n, y는 mx 플러스 k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상수는 n하고 k가 상수란 말이야. 이항하면. 어차피. 그치? 이항하면 n하고 k가 상수니까 똑같은 논리로 얘가 되는 거야. 하나만 잘 기억해. 알았지? 상수항의 차.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기울기는, 거리는 상수항의 차. 대신에 이게 같아야 돼. ax, by. 여기만 달라야 돼. 알았지? 만약에 평행한데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 알았지? 같게끔 맞춰줘야 돼. 누구로 맞추든 맞춰야 돼. 예를 들어서 얘를 2로 나눠가지고 얘로 맞추든 얘를 2배로 해서 얘를 맞추든 그래야 상수항이 똑같아지니까. 그럼 보통 여기다 2배 하겠지. 왜 얘 나누면 얘가 분수가 되니까. 그래서 2x 더하기 4y 플러스 6은 0이어서 이때 상수항의 차는 1이라고. 상수항의 차 이렇게 바로 읽어버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얘를 똑같이 맞춘 다음에 상수항의 차를 해줘야 돼.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도 문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 ax, by 이렇게 똑같이 맞춰놨다고. 상수항만 다른 거야. 여기도 기울기 1, 1 갖고 뒤에 y 절편만 다른 거지. nk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됐지? 그래서 사용할 때 괜히 이렇게 해서 2 있으면 틀리는 거야. 됐니? 잘못하면 틀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틀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선 사이의 거리에 관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쭉 푸는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4번부터 잠깐 간단하게 보면 A하고 B가 있고요. 선분 A 원점과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 문장 잘 읽어. 2등분선 사이의 거리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하고 B가 있는 거 봐요. 어떻게 있는 거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8이 있고 그 다음에 2,4가 있고 얘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애가 있나 봐. 얘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문장 자체가 이렇잖아. 그럼 나 결국 그냥 뭐 하면 돼? 수직으로 2등분하는 이 직선을 구할 줄 아냐? 중점 찾아서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줄 아냐? 그리고 0,0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아냐?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디어만 잘 생각하시면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건 빨리빨리 넘어가죠. 논점이 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합니다. K 구하라는 건데 이번에 그냥 반대로 뒤집어진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 공식 그대로 쓰면 돼. 3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37번 보죠. 37번을 보시면 직선이 평행하고 지금 대표 문제들이야. 평행하고 2,1에서 거리가 1인 직선의 y절편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평행하고니까 째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평행하고니까
얘는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y는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평행하고 오니까 y는 4분의 3 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고, 얘와 2,1 사이의 거리가 1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맞죠? 4를 곱해서 이제 구해서 하면 됩니다. 4y 3x 플러스 4n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4n은 0이 되죠. 그 다음 2,1이니까 그게 1이래. 그래서 루트 얼마야? 25가 되고, 그 다음 2,1이니까 6 빼기 4 더하기 4n 이렇게 되죠. n이 몇 개 나오냐? 2개 나옵니다. 근데 y 절편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n은 양수여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 정도.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다니. 지금 멍 때리는 거 아니지? 이 정도. 너무 쉬워서 그런 거지? 36분이야. 다 해버릴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외우지 마. 이거 여기 있는 공식 외우지 마. 다시 한번 볼게. 자, 여기까지 정리됐냐? 이제 몇 가지 특수한 케이스들 시험에 나오지만 개념은 이제 끝났어. 여기 뭐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까지 해서 다 끝났어. 알았지? 그러니까 뭐 외워야 되는 공식까지 다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그냥 생 활용. 너희들이 얼마나 잘하냐. 아무거나 그냥 막 내서 활용 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인데, 이거 공식 외우면 안 돼. 알았지? 절대 안 돼.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야 문제를 풀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문제를 잠깐 볼게. 문제를 봐야 돼. 잠깐만. 이 위에 있는 내용이 이 말이야. 원점과 이 점이야. A라는 점. 아닌가? 아, 이거 원점이 얘구나. 원점과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 말이야 지금. 근데 그 직선이 계속 바뀌어. 알았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완벽한 문제야. 그냥 똑같은 말이야. 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하고 물어봤어. 제발. 야 잠깐 멍 때리면 안 되는데 지금 멍 때리면 안 돼. 나중에 나한테 꼭 물어보거든. 이건 자기의 지정 문제에 있든 뭐에 있든 그냥 중요해. 상식으로. 알았지? 자, 42번인데 원점과 얘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그러면 내가 이 직선, 요 밑에 있는 직선을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누구에 따라서? K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 K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아, 그래서 짜증나네 라고 하면 정점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K가 딱 나오면 아, 정점을 구해야지. 빨랑빨랑.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야지. 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x-y-2는 0이 되고 x 더하기 y는 0이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니까 y가 마이너스 x니까 2x-2가 0이 되고 x는 1이 되죠. x가 1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정점이 마이너스 1. 그럼 봐봐라 이제. 이런 거야. 원점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가 1,-1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요 직선은 k의 값에 관계없이 계속 팽팽팽팽팽 돌고 있는데 이 점을 꼭 지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많은 직선 중에 이렇게 엄청 많이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직선이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많이 있는데 이 직선들 중에 원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 이 직선이면 이거야. 거리가. 이거라고. 알겠죠? 만약 얘면 얘야 얘. 만약 얘면 얘야 얘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야. 그럼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누가 제일 먼 것처럼 보여요? 이제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씨, 얘가 답인 것 같은데? 누가 제일 먼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 것 같은데 봐봐. 얘 봐봐 얘. 얘 지금 핑크색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정점. 이렇게 정점에 내리면 1,-1이잖아. 그러면 요 핑크색하고 파란색이 있고 직각삼각형을 이루니까 당연히 핑크색보다는 파란색이 더 크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이쪽 봐봐.
요 파란색하고 요 핑크색을 보면 여전히 파란색이 더 크겠지.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저 파란색을 넘어갈 수가 없네.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어떤 직선들도 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파란색을. 왜냐면 얘가 빗변이니까. 지금 이해되냐? 이 두 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반드시 지나야 되니까 이 점하고 이 핑크색 선을 기준으로 보면 얘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니까 핑크색 선은 파란색 선을 넘어갈 수가 없어. 빗변이니까.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 파란색이 우리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수직으로 돼야 되면 그게 우리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요걸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파란색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 파란색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 노란색과 이 파란색이 수직인 거니까 노란색과 이 0,0 사이의 거리가 파란색이 되면서 그 거리보다 더 긴 건 없다라는 소리야. 왜냐하면 나머지 핑크색들은 저 파란색보다 무조건 짧으니까. 이해됐냐? 자, 근데 그럼 위에서 외우라는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안 돼. 자, 위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 원점 5로부터 선분 OA와 수직인 직선 L에 이르는 거리 D, 즉 원점과 OA의 사이의 거리가 가장 크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의 거리라는 거지. 이해됐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봐봐.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은 결론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로 바뀌는 거야. 그럼 내가 정점만 구하면 파란색의 길이가 구해지면서 답이 되는 건데 이해는 해야 돼. 알았지? 이해는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얘도 적어놔. 어떻게 적어놔? 요렇게.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알았죠? 너희들 글씨로 좀 적어놔야 됩니다.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저게 최대값이 된다. 직선과 원점 사이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야.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됐나요?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원점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이 또 있는 거죠. 그 원점과 정점 사이의 거리가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이 되고 너희들이 그림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 이게. 안 그러면 문제가 살짝 변형되면 틀려버려. 이 그림으로 이해가 돼야 돼. 그럼 끝났어. 답은 딱 나오지 바로 그냥. 이해됐나요? 답은 바로 나오는데 이제 이 노란색 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되고 핑크색 선하고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 얘보다는 얘 파란색이 더 길어. 그럼 이게 직각삼각형에서 파란색이 빗변인 거니까 쟤를 넘어갈 수가 없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할 때 이 파란색 선이 모든 핑크색 선들의 공통인 빗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기억해 줘야 돼. 내신 대비 끝날 때까지. 그게 중요해. 오늘 아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 곡선 사이의 최단거리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거 배운 애들이 훨씬 더 편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봐야 되죠. 그래서 직선과 곡선에서 그 직선과 곡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진 않은데 산수가 살짝 어렵습니다. 산수가 살짝 귀찮을 때가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보시죠. 이차함수가 있고요. y는 2x-2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냐면 AB의 길이의 최소값. 뭐냐면 이차함수가 있고 여기에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에서 이 곡선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는 거야. 모든 점에서 이렇게 내려보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리는 거야. 이렇게. 모든 점에서 내리는 거야. 그럴 때 제일 짧은 점이 어디냐 이 말이야. 저 길이가. 요 길이가 제일 짧게 하는 점이 어디냐 이 말이야. 요 길이가 가장 짧은데. 니들이 보더라도 제가 볼록 튀어나온 데가 제일 작겠지.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볼록 한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지. 저 점이 제일 볼록한데 이거. 그치?
그 점을 내가 찾아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제일 볼로 간데 저 점 어떻게 찾냐 이 말이야. 이건 요 직선이 평행에서 이동하는 처음 만나는 점. 이겠지. 그게 뭐가 되는 거야? A점이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냐? 그게 A점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처음 만나는 점. 그럼 걔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죠. 얘하고 평행하면서 곡선하고 처음 만나는 점. Y는 EX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접점을 찾으면 되는 거야. 알았죠? 접점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판별식 D를 쓰겠죠? Y는 X의 제곱이었지? X의 제곱은 EX 더하기 N이 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EX 빼기 N은 0이 되고 판별식 4분의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쵸?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되면서 X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됩니다. N은 마이너스 1이고 이 식이 E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가 1이 되면 Y도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도 되고 잠깐 내가 점을 지금 구한 거야 얘는. 내가 막 접점을 구하고 싶었던 거지. 왜 접점을 하고 접점이랑 하라잖아. 그러니까 접점이 구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접점으로 뒤지게 간 거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마이너스 1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저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나 다 똑같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뭐냐면 y는 2x 플러스 얼마였어? 2x 마이너스 2였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바로 해도 된다고. 아까 했던 거. 얼마냐? 루트. 여기 요거 넘기면 2하고 2니까 4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상수항의 차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루트 5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표 구하라겠네? 이씨. 미안하다. 아니, 쏘리. 좌표 구하라겠다. 구해야 돼. 미안합니다. 좌표 구해야 돼. 난 길이 구하라는 줄. 좌표 구하라 그랬구나. 좌표를 구하라. 뭐 둘 다 물어볼 수 있겠지. 좌표도 물어볼 수 있고 길이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둘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길이를 물어보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해버리시고 점을 구하라고 하면 실제로 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구해야 됩니다. 여기 n 구하면 이게 교점이잖아, 교점. 여기 뭐야? 이 두 개 연립한 거기 때문에 연립하면 그 나온 x가 뭐가 되는 거야? 이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n이 1로 결정이 됐으니까 x가 1이 되면 y도 1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너무 빠르냐? 내일 나한테 와서 물어봐라. 안 돼. 자취 내일 할게. 자취 내일 할게. 그래도 나름 설명해야 되니까. 이거는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직선의 방정식 하면서 쓸데없이 막 소리 질렀는데 그 쓸데없이 소리 지르는 게 진짜 쓸데없는지 쓸데있는지 좀 생각하시고 이게 꼭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체크들 하시고 여기까지 할 건데요. 일단은 몇 번까지냐? 해야 된다. 밀리지 마. 내가 밀리면 수요일에 부른다겠다. 너희 수요일날 방학식에 오지 말고. 방학식 올 거야? 방학식 올 거야? 내일 그 자취 설명 좀 하겠습니다. 내일 자취 설명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일 자취 방정식 조금 설명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